그 세 분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그 미국의 세계적으로 최고를 자랑하는 그 과학기술 혁신 싱크탱크 소장이 이제 어제 한국을 방한해서 제가 그 토크를 듣고 이제 하는 중에 저녁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레프트, 너희의 좌파들은 만약에 미국이 철수한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 거냐? 제가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저 문재인 세력들은 이 대한민국을 저 북한에 맞추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웰컴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 전 비서실장은 김일성한테 충성도 맹세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악마적인 사람한테 그 리스펙트를 보여줄 수 있느냐. 그래서 참 이게 비자하다. 너무 괴기스럽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괴기스러운 상황에 살고 있으면서 또 변태도 잘하는 14차 변태라고 말씀하시는데 탈바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탈바꿈을 해야 되는 그런 운명적 상황에 있습니다. 박선희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그 전쟁에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어떻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좀 새로운 탄생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동안 무시해왔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상적 보수, 개인 존엄과 진실을 존중하는 그러한 전투적인 보수가 태어나야 되는데요. 참 이렇게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변곡점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왔습니다. 이충국 박사님 발제도 나왔고 또 박 대표님 발제도 있었는데 변곡점은 사실은 이렇게 위키피디아 찾아보면 이게 소화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즉 곡선이 오목에서 블록으로, 블록에서 오목으로 바뀌는 굉장히 그동안의 양상과 다른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게 변곡점이고 지금 이제 현대 문명이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그것은 이제 결국 뭐냐면 인류가 20세기의 어떤 전체주의의 광란에서 이제 지금 동아시아에는 중국, 북한 또 이 대한민국까지도 이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의 압제 속에서 참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역전되는 상황으로 오고 있는 건데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약간 또 박 대표님과 다른 포인트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인류의 역사는 자유의 확장을 위한 자유를 향한 투쟁이었는데 이제 20세기 후 21세기에 들어와서 소위 말하면 여러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개인이 실시간으로 이 77억의 인구랑 연결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과거에는 기억 속에서 묻혀졌던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언제라도 검색 가능하고 진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실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문명의 변곡점에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 현재 관건은 뭐냐면 그들의 변태가 그들의 탈바꿈이 거짓을 숨기고 진실을 왜곡하기 위한 그러한 탈바꿈의 광란이었다면 우리의 자유시민, 우리 대한민국을 만든 우리의 그 탈바꿈은 뉴욕치가 탈바꿈을 해서 아름다운 나비로 탄생하는 그러한 생명과 진실의 그러한 탈바꿈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아까 이게 말하면 무슨 십차강타랑 관계된 건데 그 검은 것을 흰 것으로 바꾼 그런 변태에 우리가 당해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기했어요. 대표적으로 효순미순 사건도 있고 광우병 사태도 있고 또 천안함이 진실에 관한 문제도 있고 또 가장 최근의 것은 세월호 사고를 마치 박근혜 정부가 일부러 일으키고 어린 학생을 일부러 죽음에 몰아간 것처럼 해서 오히려 탄핵의 사유까지 삼았던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또 백남기 사망 사건도 있습니다. 부검을 거부되면서 사망 원인의 진실이 아직도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는 거짓을 드러내고 진실을 밝히는 기억의 전쟁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제 바로 일본 대사관 앞에서 굉장히 용감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즉 위안부 동상, 노동자 동상 반대 시위가 있었습니다. 반일 종족주의의 그런 책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것의 공동 저자인 이유연 박사가 했습니다. 이러한 용기 있는 사람, 특히 용기 있는 지식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큰 사건들이 터졌을 때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나서서 권위 있는 진실을 말해서 이 거짓을 만들려고 하는 미디어나 또 거짓을 가지고 변태하는 그 세력에 맞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광우병도 그렇고 세월호 사고도 그렇고 그때 전문가들이 나타나서 용기 있는 소리를 하지 않았던 것이 참 우리 사회를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러한 원인이었고 또 그런 면에서는 그러한 지식인들, 전문가들이 책임을 느끼고 이제는 좀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제대로 된 행동하는 지식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박수를 해주시죠.
사태는 그동안 기만해서 넘어가거나 또는 그냥 거짓에 흥행하는 것을 그냥 소극적으로 방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그들의 민날, 피스스러운 언어로 뭔가 정의스럽고 그 다음에 인간을 이렇게 참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했던 그들의 악마성을 드러냈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고맙고 다행스럽기까지 합니다. 특히 오늘 이 토론회가 그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전국에 6천여 명의 교수들이 원래 저도 교수지만 잘 그렇게 교수님들 대부분이 남의 일에 이렇게 나서려고 하지 않는 게 현재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인데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나서서 시국선언을 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다시 씨가 돼가 이게 어떤 싹이 돼가지고 오늘의 모임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그동안 거짓 중에서 가장 큰 거짓이 70년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가장 큰 거짓이 지난 3년 전에 벌어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입니다. 바로 한 3년 전부터 미디어가 나서서 거의 무슨 또 저쪽에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무슨 국정조사 특위를 열어가지고 청와대를 탈탈 털어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인격살인하고 희화하고 그래서 결국은 국정농단의 프레임을 걸어서 12월 3일날 탄핵소추 발의를 하고 6일 만에 탄핵소추 이제 결정을 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보내고 그다음에 3월 10일 탄핵 인용이 되기까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그야말로 얼빠진 듯이 그 탄핵의 회오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것은 아니라고 나서서 시위하고 또 국민들이 일깨워진 그러한 많은 태극기 집회를 했던 지도자들과 시민들한테 저는 항상 마음의 사실 빚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제 회오리가 지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탄핵에 동조하고 공감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뭐가 아니었어, 뭐가 잘못됐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탄핵의 주동자들은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즉 대표적인 미디어들과 그 다음에 그 당시 탄핵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되니까 그렇다고 용서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 당이 만든 대통령을 탄핵했던 그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 공개적으로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이제 문재인 정부를 이제 탄핵하고 문재인 정부를 쫓아내야 된다고 하는 반문재인의 기치 아래 모든 것을 덮고 나가자 그런 세력들이 굉장히 많고 또 탄핵을 같이 주도했던 매스 미디어들은 그것에 동조해서 계속 그런 프레임으로 국민들을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개인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책임이 있었던 그런 자들부터 그러한 분들부터 탄핵에 반성하고 참여해야 진실의 길이 열리고 그 거짓의 탈바꿈을 대항해서 진실과 생명의 탈바꿈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유를 제대로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의 흥정은 굉장히 안 좋지만 다행히 자유민주주의의 꽃 때문에 꽃이 피기 위해서는 이 진실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냥 개혁적 보수의 통합, 중도 통합 그거 가지고는 가깝게는 내년 4월 총선에도 이길 수 없습니다. 언제나 결국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거짓 선동에 넘어가기도 했지만 또 현명합니다. 결국 진실한 세력, 진실한 국민의 대표를 뽑고 우리가 그 길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약하나마 자유시민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또 국회의원을 견제하고 언론을 견제하는 그러한 깨어있는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